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생중계됩니다. 국회에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도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기싸움이 뜨거웠고요. 또 대통령과 앞서 언급한 대로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공방도 있었습니다. 관련돼서 민주당 얘기를 좀 듣고 2부에서는 국민의힘 얘기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지금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박수현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저도 인사를 해야죠.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저희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께 설날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우리 뉴스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에,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여러 군데를 돌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들은 목소리를 아전 인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의 진짜 눈높이 또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진심으로 알아듣고 또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과거에 보면 이렇게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민심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물어보시면 대개 무슨 우리는 잘하는데 상대방이 못한다고 하더라 이런 식의 논평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에도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하여튼 집권 여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는 그런 명절이었다는 말씀드리고 국민의 말씀 잘 받들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말씀을 잘 받들도록 노력하겠다. 집권 여당으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들어본 구체적인 민심의 목소리는 민주당에 대한 목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세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들은 게 대통령님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잘 뽑은 것 같다. 정말 잘하고 있다. 더 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생 경제 아니겠습니까? 예. 나라 경제는 저렇게 주식시장도 그렇고 뜨겁고 잘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아직 지방과 밑 바닥까지는 그 뜨거운 온기가 음. 내려오지 않았다. 그런데 더 내려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말씀이 병행해서 있었고요. 예. 세 번째, 저는 이제 대전 충남 아닙니까? 예. 행정통합 문제가 뜨거운데요. 이것을 애초에 먼저 추진했던 국민의힘이 이번 설날에 이걸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온통 온 지역에 도배를 했어요. 어. 국민들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런데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은 저렇게 앞서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걸 못하면 우리는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많으셔서 국민의힘이 왜 이것을 입장을 바꿨냐라고 하는 질문을 거꾸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국민이 대전 충남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계신다. 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 통합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대통령은 긍정 평가. 대신 또 민생은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민생 중에 부동산 크죠. 연휴 내내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간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런 말을 했네요. 노무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 일단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한 건데요. 대통령님은 장동혁 대표 얘기입니다.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냐. 어떻게 하실지 밝혀달라. 이런 얘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설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설날에 대통령님과 제1야당 대표의 이런 그 설전이 예. 명절에 있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이죠. 음.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를 대한민국의 망국병이자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미래를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고 반드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설날 메시지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거든요. 예. 대통령께서는 또 설날 마지막에 내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리고 간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 대통령님의 정책 방향과 의지와 목표 그리고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이 간절한 메시지를 제1야당 대표가 정책으로 답하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감성적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감성적으로 그렇게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책의 본질을 대통령의 메시지 본질을 피해 나가고 흐려나가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설날이 지난 이 마당에서는 바로 시장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책 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고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집 문제에 대한 나아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망국병이라고 진단이 될 만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정책적 어떤 수단으로 뒷받침하는 여기에 올인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야당도 책임 있게 이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부동산 네. 만국병에 대한 대책에 올인하겠다. 대통령은 네. 사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어 다주택자가 사회 악이 아니라 그런 나쁜 제도를 만든 시행한 정치인이 비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자 나쁜 제도라고 한다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낸 건 꽤 많은데 오래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건 사실 못 봤어요. 예,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현재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나오면서 예. 이 문제가 이제 시장의 반응이 이제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계속 메시지를 강조해서 냈고 이제 시장이 정말 이번에는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방향과 목표에 대한 신뢰를 분명하게 갖게 되면서 예.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매물이 나올 것 같냐라고 비웃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매물이 나오는 그런 어떤 시장의 반응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는 이것을 쏟아져 나온 이 매물을 어떻게 매매로 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이제 정부와 여당이 바로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내실 때는 당연히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준비를 한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러나 이것이 하나하나가 너무 민감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토론하듯이 그렇게 발표하거나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아마 지금 정부와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있는 시장의 변화가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그걸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세밀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것은 이제 곧 보시면 아시게 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너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자리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대책 이게 민생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고 대통령이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사실 여당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사법개혁 관련된 예를 들어 법 왜곡죄랄지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고 있어서 여당은 민생에 얼만큼 신경 쓰냐는 비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조금 앵커께서 조금 살펴보시면 예. 다른 내용일 거다. 음. 민주당도 제가 수석 대변인이니까 하루에 나가는 논평과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물론 예. 국민의힘에서 나온 논평도 다 제가 일일이 다 읽어봅니다만 그러면서 그런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 민생에 대한 메시지, 집값에 대한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언론이 확 주목할 만한 예. 어떤 정책적인 측면 이건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무질서하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도가 이제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계속 설날 중에도 하루에 뭐 두세 건씩 그런 민생과 집값, 부동산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왔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 뭐 제 기억으로 근데
물론 보도로 보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요. 여야의 예. 공방이 있는 메시지들은 많이 나왔는데 제도적 네. 준비를 하는 건 예. 잘 못 본 것 같아서 박수현 대변인께 여쭤보면 이제 연휴가 지났잖아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랄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 법적인 어떤 개정이나 개선을 위한 준비는 합니까? 아니 당연히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예. 드렸고요. 예. 그것은 시장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음. 어 적기에 또 예. 적정한 그런 대책들을 아마 발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선거 정확히는 선거자를 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대인데 네. 연휴 기간에 예를 들어 정춘생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 민주당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은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 평택 을과 군산 김제 부안 갑이 되겠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정춘생 의원의 그 발언은 예. 뭐 저도 이미 논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음. 선거 때 되면 그런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는 귀책 사유를 제공한 정당에서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평가와 요구가 항상 있어 왔던 것이죠.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다라고 음.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다만 지난번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되고 나서 발표한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는 예. 연대와 통합이라는 키워드였는데 음. 통상적으로 연대라 하면 이 시기에 선거연대를 의미하게 될 텐데 왜 거기서 굳이 선거를 빼고 연대만 이야기했는가라고 예.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시점에서 지금부터 한 10여일 전쯤 그 합당이 보류되고 난 그 시점으로 돌아가면 그 시점에서는 바로 선거 연대를 바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로드맵은 자연스럽게 설 이후에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방향으로 이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이제 담아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우리가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예. 그 당시에 조국 혁신당과 콕 집어서 선거 연대를 이야기하기에는 그건 너무 이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선거 이후에 저희가 제안했던 그 추진위원회를 선거 이후에 저희는 설 이후에 구성하겠다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초쯤에 민주당의 그 연대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부분을 그 단위에서 서로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박수현 의원님이 지금까지는 예,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끊어서 죄송한데 박수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미뤄 네. 짐작컨대는 설 연휴 이후에 꾸려질 통합 추진 준비위에서 선거 연대를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논의할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할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당연히 그 단위에서 필요하다면 그 단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가 돼야 될 일이다. 이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뭐 선거가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가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2심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무죄 받았습니다. 일단 위법 수집 증거 때문에 재판부가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복당 과정이 진행될까요? 예, 당연히 복당을 밝히셨고 예. 복당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음. 제가 냈습니다. 예. 복당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음. 다만 지금 그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디에 출마하시느냐, 어디에 공천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여서 그것은 당에서 정해져 있는 전략공천 관리위원회 예. 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게 될 문제이지 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답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네네. 왜냐면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원래 오선을 했던 본인의 지역구에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에 출마하겠다는 이번 보궐선거가 열리죠. 개항을 해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희망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마 그렇게 당연히 뭐 음. 읽을 수 있겠죠. 예. 예. 여기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에서 또 네. 정치권에서는 김남준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할 거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예. 될지 예.
예, 당은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음. 시스템을 통해서 질서 있게 그런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1심 선고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현 의원님은 네. 선고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특검의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예. 그러냐면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당사자의 어떤 그 사과나 반성, 입장도 표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량에서 감경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형과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 선고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사형이 선고가 되어서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린 이 참담한 범죄에 대한 그런 어떤 선고가 분명하게 돼서 후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어떤 지표로 반드시 그렇게 사형이 선고가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사형 선고가 돼야 된다. 당 수석 대변인이시잖아요. 사형 네. 선고는 박수현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당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뭐 당뿐만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그렇다고 보고요. 예. 음.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셨으니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거지만 이것은 다 당과 국민의 눈높이가 요구하는 그러한 선고 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후에 어떤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은 기회를 여러 번 놓쳤습니다. 우선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 내란 속에 윤석열을 면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봤거든요. 거기서 예.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 음. 지금까지 계속 이런 참담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 선고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밝히느냐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되고요. 여기서 윤석열과 완전히 절연하지 못하면 국민이 국민의힘을 절연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 사실 장동혁 대표는 앞서 저희 김준일 평론가 얘기를 들어보면 절연에 대한 건 분명한 언급은 좀 없이 새로운 민생이나 경제 이런 쪽으로 이슈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전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마지막 기회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도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구조상 절연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대신에 줄타기 형식으로 음.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꾸어 봤자 국민께서는 끝까지 그 본질을 추적해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연휴 기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사과가 필요하다. 사실은 고해성사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 본인은 과거에 관저에서 체포 방해를 하기도 하고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관련돼서 어떤 얘기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참 논평하기에도 좀 아까운 정도 예. 반응인데 윤상현은 본인부터 입장을 분명하게 해야죠. 음. 본인도 이야기를 안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국민의힘의 모든 분들 다 구성원들 중에는 약간씩 방향이 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갔을 때 거기에 스크럼을 짜고 길을 막고 그렇게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갔던 한 40몇 분 되잖아요. 적어도 그분들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잘못된 것을 사죄해야죠. 그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없이 그런 국회의원 분들이 윤석열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 지금 와서
음. 이야기하는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마음 또한 국민께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끝으로 한 30-40초 정도 남았는데요. 네. 충남 대전 특별자치도의 도지사 출마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이 특별법 통과가 예. 가장 큰 목표이고요. 만약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저도 여기에 시장에 출마할 아무런 자격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하고 그 통과가 된 이후의 입장을 말씀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과되면 출마하겠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죠? 아니, 그것은 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통과를 위해서 지금 아주 음. 간절한 마음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